예. 25쪽에 17번 325쪽에 17번 찾았죠. 예. 자, 찾았으면 한번 해보세요. 325쪽에 17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사채상환 이익 구하라 그랬잖아. 그죠? 액면 만원짜리. 사채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액면 만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했죠? 9,502원에 발행했다. 이렇게. 그럼 요거는 액면 이하로 발행했죠. 할인 발행. 그죠? 이거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라 하고, 그 차이가 얼마냐 빼보면 되잖아. 그죠? 빼고 나면 얼마죠? 498원 나오잖아. 만원에서, 그죠? 요거 뺀 거. 지금 묻는 말이, 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이걸 상각하고 나면은, 상각하면 요게 미상각, 요게 장부잔액이 남겠죠. 이 금액을 상환했답니다. 1년 후에 상환했는데 얼마에 상환했다 그랬죠? 9,600원에 상환했다면은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죠? 문제가 요거 상환 쪽을 묻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요 한 문제에서 일단은 보세요. 요 금액 구해야 되잖아요. 요거 상가액만 구하면 끝나버리잖아. 그죠? 구하면 이거 액면에다가 액면 이자율, 요 발행가에다가는 유효 이자율 한다 그랬잖아. 그죠? 액면 이자율 몇 프로? 8%. 요거 몇 프로? 10%. 8%면은 800원이죠. 요건 얼마? 950원. 그러면 950원 빼기 800원 하면 된다고. 얼마? 150. 예. 그럼 이제 빼주면 되잖아. 그죠? 요 금액은 498원에서 150원 상각하고 나면은 남는 거 얼마 남죠? 348원. 요 금액 구할 때 액면은 항상 그대로 따라옵니다. 액면은 그대로 만원 있으니까 만원에서 요걸 빼면 얼마죠? 9,652원. 요게 장부상 잔액. 그럼 장부잔액은 9,652원짜리를 9,600원에 상환했다. 자, 보세요. 갚은 돈이 큽니까? 적습니까? 적죠? 여기 적잖아. 갚은 돈이. 그죠? 적으니까 나는 뭐죠? 이익 받죠. 얼마? 52원. 그죠? 답. 이렇게. 여기 적으면은 이익. 여기 크면은 손실. 예, 손실. 아주 그죠? 요것도 요게 사채상환 이익이다. 그죠? 자, 이제 뒤로 가서 이번에는 23번 문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3번 한번 보세요. 23번 문제. 예, 그거 한번 또 해보고 갑시다. 23번 한번 해봅시다. 23번. 3년 후에 일시상환 조건의 사채를 시장이자율 13% 이게 유효이자를 갖다 그죠? 발행했다. 이때 X 2년도에 사채이자 얼마고 무슨 묻는 말 잘 봐야 되잖아. 그죠? 지금 발행은 1년도에 발행했고 묻는 거는 2년도 사채이자 묻습니다. 그죠? 보세요. 요게 우리가 1년도에 발행한 사채이자라면 요건데 2년도 거 물었으니까 여기에 사채이자 이걸 묻는 겁니다. 2차 연도 이거. 그죠? 요거 얼마고 요래 묻는 겁니다. 1년도에 발행했다가 1년도 사채이자 물었다면 요게 답이지만은 발행은 1년도 했다가 묻는 거는 2년도 물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물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요게 답이 됩니다. 알겠죠? 일단은 그거 알고 그럼 그 문제 해볼게 보세요. 그럼 그대로 우리 하던 식대로 그죠? 액면 금액 그 액면이 얼마냐? 300만 원이죠.
이 300만 원을 발행했습니다. 그죠? 얼마에 발행했죠? 275만 원에 발행했다. 그 액면 300만 원짜리를 275만 원에 발행했답니다. 요 차액은 25만 원 생겼네. 그죠? 요거 차액. 발행과 액면의 차익이 생겼고, 요걸 우리는 뭐라 한다? 사채 할인 발행 자금. 그죠? 그럼 요 금액을 우리는 상가해 나가서 빼서 상가해 나간다. 요거. 그죠? 자, 보세요. 일단은 요걸 한번 해볼게 보세요. 상가에 구합니다. 요걸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액면에다가 액면이자율, 요 발행가액에다가는 유효이자율, 문제, 거기에 문제 액면이자율이 몇 프로죠? 10%. 유효이자는 13%네. 그죠? 요거는 13%, 요거는 10%. 300만 원에 10%는 30만 원. 여기에는 13%입니다. 그죠? 13% 얼마죠? 13% 하니까 35만 7,500원. 여기 나오네. 그죠? 35만 7,500원. 그럼 요 35만 7,500원에서 요 30만 원 빼면은 남는 금액 얼마? 5만 7,500원. 그죠? 그러면 요 금액 구할 수 있죠? 요거 구하면 요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자, 25만에다가 요거 빼면 얼마죠? 요거 빼고 나면 19만 2,500원. 그럼 여기는 300만 그대로 있죠? 300만 원에서 요거 빼면 얼마죠? 280만 7,500원. 자, 지금 묻는 말, 아까 방금 우리 이자를 물었는데, 요거라면은 요거 1년도 이자고, 여기에 우리 유효이자를 똑같습니다. 13%. 요게 바로 2년도 사채이자. 이렇게. 1년도 사채이자 요거고, 2년도 사채, 요거 계산한 거, 요거. 묻는 답. 그죠? 몇 번이죠? 5번. 답. 그죠? 요렇게. 알았죠? 그죠? 예. 이게 사채이자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저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29번. 29번 문제. 29번. 자, 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9번. 요 기본 원리만 이렇게 이제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사채 문제 나오면 요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예를 만들어서 액면 이래 하면 쉽잖아. 그죠? 예. 29번을 보면은 액면은 10만 원이고 이게 10만 원. 발행가는 96,560원. 95,060원이다. 요걸 우리가 발행했는데 그 차액, 그죠? 그 차액을 우리 뭐라 한다?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얼마 나오죠? 예, 4,940. 차액이잖아. 그죠? 자, 요걸 상각합니다. 상각. 요걸 우리가 떨어 나갑니다. 상각 하고 나면은 미상각액. 그죠? 요거를 상각하고 하고 나면 미상, 요게 장부잖아요. 이 금액을 상환 손익 얼마냐 묻잖아. 그죠? 여기서 묻는 말을 알겠죠? 그죠? 뭐를 묻는지 일단 우리가 뭐를 묻는지를 딱 캐치해야 되잖아. 그죠? 문제가 나오면 아하, 요게 사채 문제인데 사채 상환 손익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그럼 일단은 우리는 요 상가액을 구해야 되니까 상가액은 액면에다가 액면이자율, 그렇죠? 발행에다가 유효이자율, 요거 몇 프로? 8%. 여기는 10%.
그럼 액면 10만에 8%하면 얼마죠? 8,000원. 10%하면 얼마죠? 9,506원. 그럼 요거 9,506원 마이너스 8,000원 하니까 얼마? 1,506원. 됐네요. 그죠? 그럼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가격 이 4,940원에서 요거 떨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3,434원. 그럼 장부잔액 액면에 변동 없죠? 빼고 나면 얼마죠? 96,566원. 그죠? 자, 이제 상환 얼마에 했다 그랬죠? 그냥 상환 쪽을 한번 보세요. 그거 보니까 이걸 100% 다 상환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액면 10만원 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2만원을 상환했죠. 그죠? 2만원을. 그러면은 2만원을 19,800원에 상환했답니다. 자, 잘 보세요. 그걸. 그럼 이 지금 96,566원은 10만원에 대한 이거잖아. 그죠? 10만원의 요금액인데 10만원 우리가 다 상환한 게 아니고 요 중에 5분의 1을 상환했습니다. 2만원 상환했으니까 5분의 1만. 그렇죠? 여기에 5분의 1, 그러면 요것도 5분의 1만 상환한 거죠. 요 금액 중에서 5분의 1만 상환했습니다. 5분의 1만 2만원. 요거 중에 5분의 1만 상환했다 그랬잖아요. 2만원. 그죠? 2만원 상환했다는 것은 요것도 5분의 1만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 얼마 되죠? 5로 나누면 5일은 5 19,313원. 100% 다 상환한 게 아니냐. 일부를 상환했죠. 그죠? 예. 10만원 중에서 2만원 상환했다는 거는 결국은 5분의 1이 되니까 요것도 우리 5분의 1로 해버리니까 요래 나왔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잖아요. 장부 19,313원을 요렇게 상환했답니다. 그죠? 요걸 요래 상환했으면은 상환 금액이 크죠? 크니까 손해봤네. 손실, 예, 487원. 그죠? 예, 487원 답입니다. 예, 이상, 요게 사채. 뭐 충분하죠. 그죠? 이 정도 풀면은, 예, 사채 문제는. 예? 손실이죠. 이게 더 많이 갚아줬으니까, 이게 크니까 마이너스, 손실. 그죠? 이렇게 이제 기본, 우리가 이제, 예, 지난 시간 자산하고 부채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핵심 포인트 이겁니다. 전부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하면서. 자, 다시 잠깐 마무리하고 이제, 예,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 요거는 무슨 발행이죠? 할인 발행. 그죠? 그러면 이제 할인 발행했을 때 요 차액이 10원 생긴다. 그죠? 요 10원을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액면, 요거는 발행가액. 그죠? 요거는 액면 금액이고 요거는 발행가액입니다. 그래서 액면과 발행의 차이, 요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상가하는데, 요걸 상가하는데, 만약에 2원을 상가했다. 그죠? 요 2원을 상가하고, 만약 우리가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대로 해볼게 보세요. 여기에다가 액면은 만약에 7%다. 발행가액은 10%. 그럼 7% 하면 얼마죠? 2원이죠. 7원. 요거는 9원이죠. 9원 마이너스 7원 하면은 2원 상가했잖아. 그죠? 10원에서 2원을 빼고 나면 얼마 남죠? 8원 남죠. 액면은 변동 없습니다. 100원. 8원 빼고 나면 92원. 다음에 할 때도 마찬가지. 그죠? 요거 우리가 상가를 하는데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은 여기에다가는 액면 이자율 7%, 여기에다가는 유효 이자율 10%. 그럼 이쪽에 10%하면 얼마? 9.2원. 여기는 얼마? 7원. 9.2원에다가 7원을 빼면 얼마 되죠? 2.2원. 자, 이걸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면은 숫자, 금액의 변동이 이런 식이 생깁니다. 그죠? 자,
100원짜리를 우리가 할인 발행했을 때는 요 2원을 빼고 나면 8원 남고 여기에다가 7%라면 7원, 여기 10원 9.25 하니까 요래 되잖아. 그죠? 요게 할인 발행이다. 그죠? 이게 액면 이하로 발행했으니까 이게 할인 발행입니다. 할인 발행.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금액은 점점 어떻게 되죠? 증가되잖아. 그죠? 이 금액을 발행가액을 우리는 장부 가격이라 한다. 그죠? 다른 말로 장부 같은 말입니다. 장부는 점점 어떻게 되고 커지고, 그죠? 요거는 점점 어떻게 되죠? 작아지겠지. 요거는 점점 커지고, 그죠? 알겠죠? 이 발행가 장부 금액은 점점 커지잖아. 그죠? 요거는 점점 줄어들겠지. 뭐 이걸 우리 떨어 나가니까, 그죠? 여기 떨어, 여기 줄어듭니다. 이걸 더 간단하게, 요거 뜻을 요래 보고 보세요.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다. 그럼 이 할인 발행입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요걸 우리가 요걸 떨어 나가잖아요. 요걸 떨어 나가면 이 금액이 점점 이렇게 나중에 여기 제로 되면 이게 100원 돼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요 금액은 점점 90원이 점점 100원에 가까워지니까 점점 뭐 된다? 증가하잖아. 요런 게 이론 문제입니다. 이론 문제. 뭐 알겠죠? 그죠? 여기 증가한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런 거죠. 할증일 때는 그러면 100원짜리가 만약에 120원에 발행한 거는 할증 발행이잖아. 이런 경우는 20원만, 이거는 빼는 거지만 이건 더 하는 거죠. 그 생각해 보세요. 요 금액이, 요걸 없애 나간다는 거는 이 금액이 점점 이렇게 변해 갑니다. 요게 제로 돼 버리면은 이 금액이 100원 돼 버리잖아. 그죠? 그럼 이 금액이 점점 어떻게 된다? 감소하죠. 감소. 그죠? 이런 거. 이걸 참 바꿔가지고 할인 발행했을 때 장부 잔액은 점점 감소한다. 틀렸잖아. 그죠? 할증 발행했을 때 장부는 점점 증가한다 하면 틀리잖아. 감소해 나간다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이 금액 자체가, 요 금액 자체가 우리가 유효이자법을 하게 되면 상가액은 점점 어떻게 되죠? 증가하죠. 그죠? 점점 증가한다.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을 이제 이론 문제화한 거. 그게 이론 문제입니다. 이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암기하면 안 되죠. 그죠? 원리를, 이걸 없애 나가니까 이게 커질 수밖에 없잖아. 그죠? 더하기 한 걸 빼 나가니까 이게 점점 감소될 수밖에 없잖아. 요렇게 이제 원리를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나오면은 증가 감소 나오면 이렇게 딱 숫자를 100원짜리 90원 암기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요렇게 해서 여기 증가된다. 요 감소는 요렇게 딱 체크하면 됩니다. 예. 여기 이론 문제다. 그죠? 요게 이제 우리 사채 관련. 그러면 사채는 결국 이제 자 보세요. 우리가 부채에서 정리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딱 정리해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부채는 이 부채에서 정리하는 거는 결과, 그죠? 여기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사채입니다. 우리 방금 한 거 있죠? 그죠? 사채, 이거, 계산 문제, 이거. 이거 하고, 요게 첫 번째.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방금 했던 거죠? 충당부채, 우발부채, 이거. 그죠? 뭐, 충당부채다, 우발부채다, 요 관계. 요거하고, 요거 관계. 요거만 딱 정리하면 됩니다. 부채에서는. 사채. 알겠죠? 그죠?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그 늦게 오신 분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그 이제 2달 지나고 3월 달은 3월 요거 딱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에 그 이제 이론 요약 정리하고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요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 풀 수는 없고, 또 다 풀 필요도 없고, 중복된이 많으니까 좀 간추려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서 그걸 만들어 드릴 겁니다. 요거하고 기출문제하고 요거 가지고 3월 한 달 요래 정리할 겁니다. 우리는 요걸, 요 문제, 요런 거라도 잘 좀 정리하셔야 되죠. 그죠? 회계는 뭐 요래 할 거고, 민법이나 시설은 또 또 선생님들 알아서 그것도 할 거니까, 회계는 이래 할 겁니다. 회계 원리는 이론 요약하고 기출문제 풀 거니까 그래 하시고, 다음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가 자 보세요. 자산에서 이 부채를 뺀 걸 뭐라 하죠? 자본이죠. 아니죠, 자본이죠. 자,
우리는 이제 시험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죠? 뭐, 이걸 참 우리가 회계 학 공부하러 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지. 그죠? 이거 보세요. 이거는 시험에, 이거 기타 그랬잖아. 그죠? 요 기타고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제 제가 기출문제 하면서 또 해드릴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거. 한 문제, 어떨 때 한 문제 나옵니다.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런 거. 근데 이런 데 가서 너무 또 막 그 어려운 내용들 너무 오래 시간 보낼 필요 없잖아. 그죠? 이런 거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안 나옵니다. 자본도. 그 자본에서는 뭐냐? 딱 체크한다면은, 보세요. 자, 요거 잠깐 메모 제가 요 설명장 드리게 보세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우리 회사가 이거 12월 31일에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던 100원 발생했습니다. 그죠? 이제 이거 12월 말 한번 결산일 할게. 결산 때, 그죠? 단기 순이익이 100원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 회사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들 이제 주인들이 모여야 되죠. 그죠? 이걸 결정합니다. 이 100원을 어떻게 할 건지, 그죠? 이 중에 얼마나 우리가 배당도 하고, 얼마나 저금도 해놓고, 얼마는 또 내년으로 이월하자, 이런 걸 결정하죠. 그죠? 그러면 주주총회 결정하는 내용이, 첫째 배당입니다. 배당하는 걸 결정합니다. 그죠? 배당을 결정한다. 두 번째, 저금하는 거. 그 다음 나머지, 그죠? 이월시키는. 다음 기로 넘깁니다. 다음 기로 넘기는 뭐라 하죠? 차기 이월이라죠. 차기 이월. 다음 기로 넘기는 거. 그래서 요 주주총회에서 만약에 100원 중에서, 그죠? 요 100원 중에서 만약에 배당을 60원 하기로 했다. 적립은 30원 하기로 했다. 다음 기로 넘어가는 거 10원이잖아. 응? 시험 문제 보면 요거 얼마고 이런 물어볼 계산 문제 이렇게 물어볼 때 이런 게 한 번씩 나왔죠. 지금 이제 이게 전에 말하면 2000 그죠? 10년도까지는 우리 자본의 문제가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근데 2011년도부터는 거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많이 나와야 두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때 이제 국제의 기준이 도입되잖아. 그죠? 국제의 기준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업회계 기준이었고, 이 국제의 기준이 도입되면서 요 자본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깡그리 삭제돼 버렸습니다. 법 자체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과거에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부분, 이런 부분들만 정리하면, 또 시험에 요것만 나오고, 거의 대부분이. 과거에는 이때는 이제 좀 많이 나올 때, 이때는 많이 나왔지만, 그때는 이제 우리 자본을 공부를 많이 했죠. 그죠? 요거는 자본란이 빠져버렸습니다. 법에. 그 빠져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 어느 기업이고 다 이런 걸 다 하잖아. 그죠? 이런 공통적, 여기서만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왔네. 좀 이런 거죠. 그죠? 그럼 배당을 60원 하고 적립 30원 남았는 거 10원이다. 여기서 요 우리가 배당이라 그랬는데 요 배당도 두 가지입니다. 그죠? 현금 배당이 있고 또 무슨 배당? 주식 배당. 있잖아. 그죠? 적립도 여기 두 가지입니다. 여기 적립. 요게 우리가 법으로 강제로 해야 될 적립이 있고 하나는 임의로 하는 게 있다. 그죠? 왜 법으로 하는 거? 이거 법정 적립이라고 그러죠. 그죠? 법으로 정해놨다. 법으로 정해놓은 적립금. 요거는 이제 임의 적립금. 이렇게. 요 법정 적립금이 이제 이익 준비금이라 하죠. 요게 이익 준비금입니다. 법정 제1법정 적립금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특히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던 부분이 요거잖아요. 요거 주식 배당. 그죠? 여기 이제 제일 많이 나왔었죠. 그죠? 주식 배당 관계가. 이게 중요하여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 만들기가 제일 쉽죠. 여기서 제일 만들기가 쉽다 보니까 객관식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럼 60원 중에 현금 배당을 만약에 40원 하기로 했다.
그러면 60원 중에서 주식 배당을 그러면 20원 하잖아. 그죠? 요 주식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만약에 현금 배당을 40원 할 때 요걸 우리는 분개를 한다면은 이게 우리가 단기 순이익을 뭐라 하느냐, 이익잉여금이라 부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현금을 40원 배당했다. 현금 나갔잖아. 그죠? 40원 이렇게. 그런데 요걸 우리가 주식 배당을 할 때는 이걸 이익잉여금이 20원 나갔는데 감소가 됐는데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뭐라 하죠? 자본금이라 이랍니다. 이렇게 자본금. 그럼 이제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은 결과 보세요.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은 감소하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은 증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본 총계는 영향이 없다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자본 총계는 불변이다. 요거 자본 전체 금액은. 그래서 요거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식을 발행해서 배당했기 때문에 주식수, 그 발행한 주식수는 그만큼 늘어났죠. 증가하고 액면은 아무 변동이 없다. 그죠? 그 액면은 불변이다. 요게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은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자본 총계는 변동이 없다. 주식수는 증가하고 액면은 변동 없다. 그죠? 요걸 하고 이제 요거 하나만 우리 요걸 하고 요거 있잖아. 그죠? 요거 비교할 게 이거잖아요. 액면 100원짜리 주식을 액면 50원짜리 두 장으로 이렇게 나누었다. 그죠? 이렇게. 이걸 우리는 액면을 분할했습니다. 주식 액면을 분할했다. 주식 분할. 그럼 액면 한 주를 50원짜리 두 장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경우에는 주식수가 어떻게 됐죠? 한 주가 두 주 됐잖아. 뭐 됐죠? 증가. 그죠? 한 주가 두 주 됐으니까 주식수가 증가됐다. 액면은 100원짜리가 50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액면은 뭐 됐죠? 감소. 그렇죠? 감소됐다. 반대. 액면 50원짜리 두 주를 100원짜리 한 주로 이렇게 묶었다. 그죠? 요거는 주식을 우리 병합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식 액면을 병합했다. 그 병합하고 나면은 두 주가 한 주 됐으니까 요 경우에는 주식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감소됐죠. 그죠? 감소. 액면은 한 주에 50원짜리가 100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액면은 증가됐다. 증가. 예. 그리고 이 주식 분할이나 주식 병합인 경우에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죠. 그래서 자본금은 변동이 없다. 자본금 불변. 자본 총액도 불변이다. 요거 그죠? 예. 결국 이제 이 부분이죠. 이게. 요거. 이게 이제 우리가 주식 배당 관련해서 이제 주식 분할, 여기 보면 주식 배당, 그죠? 주식 분할이잖아. 주식 평합이 나오죠. 그죠? 요거 세 개가 제일 자본에서 나왔으면 요거 핵심은 요거다. 요거 알겠죠? 자본, 요 부분. 그래서 우리 자본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한 문제 나오면 그 여기서 많이 나왔죠. 그죠? 여기서. 물론 이제 우리가 원래 이익이 100원 생겼는데, 작년 2월 잉여금이 넘어간 게 있다. 그죠? 그걸 뭐라 하죠? 정기월 잉여금 만약에 30원 있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30원 가지고 60원, 30원 처분하고 나면 남는 금액 얼마죠? 40원 되죠. 그죠? 차기월 얼마고 40원. 요 정기월 잉여금에다가 단기 순이익은 더하고 배당 적립 빼고 나면은 남는 게 뭐가 되죠? 차기월 잉여금이다. 그죠? 요거 하나.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은 요거 보세요. 액면 100원짜리를 우리가 액면 100원짜리 우리 회사에서 발행했습니다. 그죠? 요걸 120원에 120원에 발행했다가 만약에 내가 이 주식을 다시 취득했다. 130 주고 샀다가 요게 두 가지가 나온다. 그죠? 샀다가
취득하고 나서 다시 재발행 할 수도 있고 140원에 재발행했다. 이걸 이제 취득하고 즉시 소각 없앨 수도 있죠.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이 취득한 경우를 요걸 우리 뭐라 하느냐? 자기 주식이라 이랍니다. 자기 회사 주식. 그 액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을 때 20원만큼 주식이 초과 발행되죠. 할증 발행입니다. 그죠? 근데 120원짜리를 130원에 취득했죠. 요걸 뭐라 한다? 자기 주식. 130원에 취득했다가 140원을 재발행했죠. 그러면 요거는 130원짜리를 140원에 팔았다고 봅니다. 처분이익 얼마? 10원. 130원에 샀다가 140원에 발행했으니까 이익 생겼다. 그죠? 10원. 그죠? 자,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액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가 130원에 내가 다시 취득했다가 재발행했으면 처분이익을 한다. 그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즉시 소각이라 이라고 합니다. 정말 취득했다가 없애버렸다. 그죠?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는 우리가 규모를 축소, 우리 회사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그죠? 즉시 소각하는 경우다. 자, 액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가 지금 시가가 130원짜리를 돈 주고 사왔다가 없애버렸습니다. 그죠? 그럼 130원짜리를 사와서 없애버렸으니까 돈은, 현금은 돈 나갔죠? 130원 나갔다. 그죠? 그 주식을 내가 소각해버렸으니까 우리 회사의 자본금은 그만큼 감소되죠? 자본금 감소. 요 자본금을 우리가 항상 표시할 때는 액면 기준입니다. 액면은 100원짜리다. 그럼 차변의 자본금 100원이고 대변의 현금 130원이다 보니까 30원 차이가 생겼죠. 그죠? 요 30원. 요 30원을 뭐라 하죠? 요걸 뭐라 하죠? 자본금을 감소했잖아. 그죠? 자본금을 감소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감자라 이랍니다. 감자. 알았죠? 그럼 130원짜리 내가, 그죠? 자본금은 100원인데 이걸 130원 주고 사왔잖아. 그죠? 액면 금액보다 돈 많이 줬죠? 결국 이걸 뭐라 한다? 차손이라 이랍니다. 감자, 차손. 이렇게. 약간 개정이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감자라는 거는 자본금 감소. 감소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 감자, 차손. 만약에 요게 만약에 100원이고 요게 90원입니다. 100원이고 90원이면 요 대변이 생기겠죠. 그죠? 여기 생길 때 뭐라 한다? 감자 차익이라 이랍니다. 차익. 알았죠? 차익. 네. 그래서 요걸 바로 요렇게 재발행할 때는 처분이익이라 하고 즉시 소각할 때는 감자 차손. 알겠죠? 대변일 때는 뭐라 한다? 감자, 차익. 이렇게 두 개. 자본에서 핵심은 두 개고, 우리 다음에 또 기출문제 하면서 제가 추가, 설명드릴 겁니다. 예, 자본이다. 그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부채와 자본, 요렇게 요약 정리하면 요런 겁니다. 자본에서는 주댕이 요거, 주식 배당, 주식을 배당합니다. 그죠? 이익잉여금 감소, 요런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 문제 이렇습니다. 주식을 배당하는 경우에 아래 사항에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이 주식을 발행하면 이익잉여금은 증가한다. 틀리잖아. 차변이 있으면 감소잖아. 그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하는데 반대로 감소한다. 이러고. 자본 총계는 불변이라 그랬죠. 그래 자본 총계는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반대로 해버리죠. 그죠? 주식 수는 감소한다. 액면은 증가한다. 이런 식 문제. 틀린 거 찾아보세요. 그죠? 예. 요게 자본 문제, 자본 부분이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부채와 자본 이런 게 핵심이고 그 자본에서 일단은 우리 거기에 책에 잠깐 한번 봅시다. 문제 제가 하나 보면서 하나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344쪽에 그 뒤에 종합 문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좀 넘깁시다. 예, 넘어가서 예. 뒤로 넘겨서 그죠?
저거 365쪽에 17번 그거 하나 보고 갑시다. 365쪽에 17번 하나 보세요. 이익준비금 나왔잖아. 그죠? 요겁니다. 요거. 이익준비금. 자, 요거 한도 잠깐 보고 갈게. 이거는 이익준비금, 요거 한도입니다.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이익준비금은 요거 있잖아. 법정전입금 있죠. 그죠? 요거는 현금 배당 금액의 10%입니다. 요 금액의 10%, 10분의 1. 알겠죠? 이익준비금은 요 이익준비금이라는 거는 첫째, 그죠?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입니다. 현금 배당, 요 금액의 10분의 1. 우리가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안 하고 현금 배당의 10%. 같은 말이잖아. 그죠? 10분의 1이다. 법에는 10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10%. 10% 외워도 되고. 그런데 요거는 언제까지 하느냐? 한도는 요거 이제 우리가 적립한 한도입니다. 한도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만 하면 된다. 2분의 1 될 때까지. 다시 매년 요 법정 적립금이라는 거는 현금 배당하는 요 금액의 10%, 요 금액의 10%씩 적립해 나가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그 회사 자본금 있죠. 그죠?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본금 2분의 1이 될 때, 자본금이 만약 1억이면은 5천만 원까지 될 때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을 매 결산기마다 적립해 나가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그 회사 자본금의 2분의 1 될 때까지 한다. 예. 요게 이익준비금 적립. 그럼 요 내용을 알고 그 문제 풀 수 있잖아. 그죠? 17번 문제. 자, 17번 문제 한번 보세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계산된 이익준비금의 법정 최소액이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법정 최소액 얼마고 기억 보세요. 발행 주식은 만주, 액면은 5천원이다. 그럼 이 회사는 만주를 발행했는데 주당 5천원 발행했으니까 결국 이 회사의 지금 문제 자료에 보면은 자본금은 5천만 원이죠. 이 회사 자본금은 5천만 원이다 하나 알겠다. 그죠? 5천만 원이고. 그리고 디귿에 보니까 결산을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제 리얼 배당금은 연 20% 한다. 20%인데 금전에 의한 배당, 금전은 현금을 말합니다. 그죠? 현금 배당은 50%, 주식 배당 50%다. 배당금이 1년에 20%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20%가 배당금이잖아. 그죠? 5천만 원에 20%면은 얼마죠? 1천만 원이죠. 요게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요게 배당금인데, 그렇죠? 배당금인데, 요 중에서 현금 배당하는 게 50%죠. 그럼 현금 배당 얼마? 500만 원. 그럼 주식 배당도 얼마? 500만 원. 반반 50%씩이니까 500만 원씩 합니다. 그죠? 500만 원씩. 그렇죠? 알겠죠? 자본금 5천만 원에 20%가 배당되면 1천만 원인데 1천만 원 중에서 현금 배당 50%니까 여기에 500만 원. 주식 배당 500만 원이잖아. 그죠? 방금 이익준비금은 얼마를 한다 그랬죠? 현금 배당이 얼마? 10분의 1이라 그랬잖아. 요 현금 배당의 10분의 얼마? 50만 원. 그렇죠. 답. 알겠죠? 그죠?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이다. 그게 50만 원이다. 알았죠? 그죠? 요렇게 하나. 요게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요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앞으로 잠깐 오세요. 아까 하던 거 잠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344쪽. 7번 344쪽에 7번 문제 똑같은 모양이지만은 한번 보세요. 7번입니다. 기본예제 7번 찾았죠. 한국의 12월 30일 현재 재무제표상의 금액인데 이 회사가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할 최소금액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344쪽 배당률은 자본금의 14%인 700만 원 배당합니다. 그 중에
현금 배당은 500만원, 주식 배당이 200만원이랍니다. 그럼 이 문제는 보니까 그게 우리 회사는 배당을 하는데 총 배당이 얼마냐? 700만원 배당하는데 그 중에 현금 배당 금액은 얼마라 그랬죠? 500만원이죠. 주식 배당은 200만원이다. 그죠? 요게 문제 주어진 거잖아. 예. 지금 문제를 보니까 배당을 700만원 합니다. 700만원. 700만원 배당하는데 그 중에 현금 배당은 500만원, 주식 배당 200만원이면은 여기에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최소치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이익준비금이라는 거는 현금 배당이 얼마? 10분의 1 그랬잖아. 그죠? 여기 500만원에 10분의 얼마죠? 50만원이죠. 50만 맞죠? 자,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박스를 한번 보세요. 지금 박스에 보면은 자본금이 5천만 원이죠. 우리가 한도가 조금 전에 한도가 자본금이 얼마까지 한다 그랬죠? 2분의 1까지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자본금이 지금 문제 5천만 원이니까 한도가 2,500만 원 될 때까지, 알겠죠? 2,500만 원 될 때까지만 하면 되니까 작년까지 이익준비금을 한 금액이 얼마가 있습니까? 2,480만 원 있죠? 그럼 얼마만 더 하면 된다? 20만 원 하면 돼. 여기 답이 아니고 20만 원이 답이 돼버리죠. 그죠? 한도가 2,500만 원 될 때까지만 하면 되니까. 이해됩니까? 다시. 그게 지금 자본금이 5천만 원이잖아. 그죠? 5천만 원인데 2분의 1 될 때까지만 한다 그랬으니까 2,500만 원 될 때까지. 그럼 이익준비금이 2,480만 원 있으니까 20만 원만 더하면 되잖아. 그죠? 그 답은 50만 원이 아니고 얼마? 20만 원입니다. 아셨죠? 예. 요게 이익준비금 하나 아시고. 자, 이제 뒤로 쭉 넘어가서 하나, 355쪽. 355조에 보면은 그 주당 순이익 나옵니다. 그죠? 1주당 우리가 이익이 생겼을 때 이거 보세요. 단기 순이익이 만약에 100원 생겼습니다.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만약에 10주다. 우리 회사는 금년에 이익이 100원 생겼는데 발행 주식이 10주라면 한 주당 얼마죠? 한 주당? 이익이 100원 생겼습니다. 주식이 10주면 한 주에 얼마? 10원. 그게 주당 순이익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100원 생겼습니다. 그죠? 여기에 단기 순이익이 발행 주식수.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라는 거는 단기 순이익에서 주식수로 나눈 거. 여기에 단기 순이익이다.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이익, 한 주당. 주식 한 주당 이익입니다. 1주당 순이익. 그런데 이 주당 순이익 구할 때는 우선주는 제외, 우리 보통 주식수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래서 그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 있으면 그거는 제외한다.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지면 빼면 됩니다. 예, 단기 순이익에다가 우선주 배당금을 빼고 보통 주식수로 나누면 이게 주당 순이익이다. 자, 문제 하나. 1월 1일 날 우리 회사는 발행한 주식이 만약에 1000주를 발행했습니다. 발행했다가 우리 회사는 4월 1일 날 추가 발행했습니다. 몇 주를 발행했느냐? 예를 들어서 그죠? 600주를 발행했답니다. 또 추가 발행 600주를 발행했고, 그리고 여기 와서 8월 1일 날 발행했던 주식을 취득했다. 취득했는데 몇 주를 취득했느냐? 요거는 이번에 그죠? 720주를 취득했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결산을 하니까 우리 회사 단기 순이익이 얼마 생겼느냐?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 발생했다. 주당 이익 얼마고 물어봅니다. 한 주당 이익.
1월 1일 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1000주가 있었고 4월 1일 날 또 600주를 발행했고 8월 1일 날 720주를 취득했습니다. 그럼 12월 말에 결산 때 보니까 당기순이 400만 원이 생겼더라. 그러면은 한 주당 이익 얼마고? 그럼 요날 현재 우리 회사는 이 당기순액에다가 그죠? 주식 수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그죠? 주식 수만 얼마 되죠? 이 12월 말에 현재 몇 주가 있죠? 주식 수. 응? 자, 우리가 발행했으니까 이거는 더해야 되죠? 더하고 그냥 빼야 되죠? 그죠? 발행은 더하고 취득은 빼면 되죠? 예? 몇 주? 600주는 더하고 취득은 빼야 됩니다. 그죠? 600주. 여기 600주. 여기 보세요. 요거는 더해야 되죠? 600주입니다. 600주. 요거 더하고 요거 빼고 그러면 주수 나오잖아. 그죠? 자, 보세요. 880. 자, 보세요. 요 더하는 거는 맞는데 이걸 단순 더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 기간 동안에 주식이 요 발행 안 했잖아. 그래서 요 발행한 요날부터 여기까지 월할 계산해야 됩니다. 월할 계산. 알겠죠? 그 요게 지금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몇 개월이었겠죠? 9개월 맞죠? 그죠? 그 여기에다가 12분의 9만 더하고 요거는 취득은 빼야 되잖아. 그죠? 빼는데 요날 8월 1일 취득했으니까 요날부터 12월 말까지 여기가 몇 개월이죠? 이제 8다 들어가잖아. 그죠? 8, 9, 10, 12, 5개월이죠? 12분의 5 요걸 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요걸 우리가 월할 계산이라 이랍니다. 월로 계산한다. 이렇게 기억나죠? 예. 이 주당 이익은 요래 계산합니다. 발행한 요 날부터 12월 말까지는 더하고 9개월 맞네. 그죠? 8월 1일부터 요 날까지 요거 5개월은 빼고 그러면은 이제 요게 12분의 9하면 몇 주 나오죠? 계산하면 예, 450주. 요거는 몇 주죠? 300주. 그럼 자 보세요. 원래 1000주가 있었는데 1000주에서 요 450주는 더하고 요 300주는 빼면 되잖아. 그죠? 더하고 빼면 몇 주죠? 1152죠. 요걸 우리가 평균 주식수라 이래 봅니다. 요 나눠주면 요걸 우리는 주당 이익이다. 요렇게. 알았죠? 예, 요래 구합니다. 주당 이익은. 물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딱 떨어집니다. 딱 떨어지는데 제가 그냥 그냥 하다 보니까 딱 안 떨어지죠. 그죠? 예. 이게 만약에 345만 원이다. 그럼 딱 떨어지겠네요. 그죠? 얼마죠? 주당 이익은? 나눠보세요. 예? 3,000원. 맞죠? 그죠? 딱, 이렇게 3,000원. 주당 계산 알겠죠? 그죠? 자, 요거 1000주에다가 발행은 더하고 취득은 빼는데 요걸 단순하게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요 월할 계산한다 하면 요걸 아세요. 10분의 9, 10분의 9. 그래서 주당이익 계산할 때는 자 보세요. 발행한 주식은 더하고 취득은 뺀다. 그렇죠? 그래 요 발행을 우리가 문제가 나올 때는 요래 나오기도 합니다. 유상증자했다 이런 식으로. 취득을 다른 말로 자기 주식 이렇게. 그 발행이 나오면 플러스 취득은 빼고 요걸 우리는 월할 계산한다. 12분의 9, 12분의 5 했잖아. 그죠? 우리가 월할 계산이랍니다. 월할 계산.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유상이 안 나오고 무상이 나왔다. 그죠? 무상증자
이런 거. 뭐 주식 배당,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도 주식이 늘어난 거는 마찬가지인데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이거는 월할 계산 안 합니다. 이거는 그냥 월할 계산 안 하고 그냥 더 하면 된다. 즉 만약에 이날 6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문제 그죠? 무상증자를 500주 했다 이러면 이거는 그냥 12분의 하니까 그냥 더 하면 됩니다. 플러스 5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상증자나 주식배당 나오면 그냥 더 하는데 이거는 월계산 안 한다. 그죠? 요게 우리가 주당 순위 구할 때 하는 건데 시험에는 위에 것만 나왔습니다. 밑에 거는 나오진 않았고 아직까지 요것만 나와요. 요거. 예, 요거만 시험에 나왔죠. 그죠? 한번 해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만들게요. 한번 해보세요. (1월 1일) 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2000주가 있는데 이날 5월 1일 날 추가 발행했 발행했는데 1200주를 발행했고 여기 와서 10월 1일 날 9월 1일 날 무상증자 300주를 실시했고 그리고 여기 와서 10월 1일 날 취득을 했는데 800주를 취득했다. 12월 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우리 회사 당기순이익이 500만원 발생했답니다. 주당이익 얼마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1월 1일 날 2000주를 우리가 발행했었고 5월 1일 날 1200주를 발행했고 9월 1일 날 무상증자를 300주 발행했고 그 다음 10월 1일 날 800주를 또 취득했다. 12월 말에 결산해 보니까 당기순이익 500만원이더라. 그럼 주당이익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바로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요거 그죠? 12월 말에 주식이 몇 주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12월 말 현재 주식이 몇 주인지만 알면은 뭐 계산은 그대로 다 넣어버리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요거 알아보는 게 핵심이다. 그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